자, 심신장애 관련해서 10조죠.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책임이 조각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판단은 법원이 판단하여야 할 법률 문제라는 거고, 따라서 전문 감정인, 예를 들면 의사가 되겠죠. 의사의 정신 감정 결과가 중요한 무슨 자료? 참고 자료예요. 참고 자료가 되긴 하나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재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국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판례는 법원이 거의 부동문자로 쓰고 있는 거죠. 요것만 바꿔갖고 계속 돌려 쓰는 판시인데, 뭐 예를 들면 뭐 소화기호증과 같은 질환이 있다는 사정만으론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다만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거나 다른 심신장애 사유와 경합된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고, 자, 이와 관련해서 판례를 하나 보시죠. 구사도 3163, 구사도 3163이요. 도서관 도벽 사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도벽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피고인은 계속 절도 관련해서 전과도 있었고, 근데 지금 문제는 상습으로 대학 도서관에서 절취를 했다라는 거예요. 감정을 해봤겠죠. 정신 감정을 해보니까 감정서에 뭐라고 써 있었느냐. 피고인은 대학 1학년 때부터 위와 같은 병적인 도벽이 나타났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대학도 졸업하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일본에 유학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회사에 근무하거나 일본에 유학하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특이한 게 다만 도서관에 들어갔을 때만 도벽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피고인의 절도 전과 범행 장소 모두 대학 도서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심신장애냐, 책임을 조각할 만한 심신장애냐, 이게 문제가 됐던 거죠. 그리고 감정서에도 도벽이 있다라고 나왔던 거고, 그러면 법원은 이것을 무조건 저 심신장애가 있다라고 인정해야 되는가? 이것부터 보시죠. 의사 작성 감정서에는 피고인이 충동조절 장애로 인한 병적 도벽, 즉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금전상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면서도 사전에 아무 계획 없이 그 순간에 어떠한 사물을 도둑질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할 수 없는 일이 반복되는 상태에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전에 아무런 계획 없이 일단 절도 충동이 발생하면 스스로의 의지로는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되어 현실 변별력을 잃은 병적 상태에서 범행한 거다. 그래서 이게 심신장애냐? 하지만 이건 어떻게 판단한다? 형법 10조 소정의 심신장애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의 문제이다. 법률의 문제이다. 따라서 그 판단에 있어서 전문 감정인의 정신 감정 결과가 중요한 참고 자료예요. 참고 자료가 되기는 하지만 법원으로서는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을 받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법원이 판사가 기록 등 재반 자료 등을 종합해서 판사, 법원, 독자적으로 심신장애, 이 법률 문제 유무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원칙적으로는 충동조절 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 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금 요 판시 부분인 거죠. 방금 보신 건 요 부분이고요.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성격적 결함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든지 또는 다른 심신장애 사유와 경합된 경우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는 것이지, 이 사안의 경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심신장애 아니라고 판단을 한 거죠. 심신장애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심신장애와 관련한 도서관 도벽 사건을 봤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